378페이지 제3절 보겠습니다. 건축선. 건축선이 지정 나오죠. 원칙이 뭐냐? 맨 끝에 읽어보세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자, 가로 2번, 예배 1번 절 보세요. 자, 이런 경우죠. 원칙이 뭐냐면, 만약에 도로가 이래 있다. 이래 있다. 자, 최소 얼마? 얼마 이상? 얼마? 아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지웠잖아요. 얼마 이상? 4m. 공부한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10분도 안 됐어. 10분도. 자, 접하는 게 2m고 도로의 너비는 최소 얼마? 만약에 여기가 최소 4m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만약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그냥 요거 여기 이 선하고 이 선이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건축선이에요. 우리 여기 인도 있겠지, 그죠? 인도. 그런데 거기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배의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동그라미 1번 요겁니다. 1번 저를 봐요. 그림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배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똑같이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현재 도로 너비가 현재 3m입니다. 현재 1m가 모자르죠. 그러면 양쪽에서 공동 부담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도로의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얼마? 최소 이게 이제 4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뭐가 될 땅? 도로가 될 땅입니다. 대지 면적에 산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얘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 대지의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라 가정했을 때에 이 대지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때는요, 빨간 것들은 안 주어져 내가 그것을 여러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얼마요? 얼마? 95죠. 95. 여기 0.5, 0.5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저를 봐요. 동그라미 2번 요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지가 똑같이 해서 3m예요. 도로 너비가 대지가 아닌 거 참, 이래 있어요. 경사지예요. 경사지 등할게요. 경사지이거나 이쪽이 하천이거나 철길이거나 철도이거나 이럴 때는요 대지는 얘죠. 얘가 겸탱이 다 쓰는 겁니다. 똑같이 얘도 너무 크다. 얘도 가로가 10 세로가 10 똑같이 그죠? 그럼 얘가 대지의 반대쪽에서 여기서 소요 너희만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가요? 4가 4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뭐죠? 얘가 4죠, 그죠? 자, 얘도 앞으로 도로가 될 땅이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면적 얼마? 90이죠.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은 같은 면적일지라도 그만큼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물 지어봤자 얘보다 작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요거 가로 2번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모퉁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가각전제. 뭐라고요? 가각전제. 먼저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안 나오지만 줄 거 보세요. 거기 120도 미만. 일단은 각도는 120도 미만. 도로는
최소 4m니까요. 8m 미만입니다. 8m 미만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120도 이상이거나 8m 이상일 때는 적용하지 않겠죠. 그죠? 예. 8m 미만. 8m 미만. 120도 미만까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90도 미만 나오죠. 그죠? 거기에 6m 이상 8m 미만을 자연수로 바꾸면은 6m, 7m죠. 그죠? 그거 체크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봐요. 6m, 7m. 체크해 봐요. 써보라고요. 한글로. 써봐요. 6 쓰고 7 쓰고. 써보라고요. 그러면 4m 이상 6m 미만은 4m, 5m.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자연수 나오지 소수 좀 안 나와요. 4m하고 5m 되죠. 그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이 90도 미만일 때와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인데 이런 거예요.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기 도로가 이랬어요. 도로가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랬어요. 얘는 분명히 90도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 90도 미만일 때 저 위에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밑에 도로가 몇 미터일 때에 따라 가지고 후퇴를 몇 미터 하는가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잘 보세요. 대제가 이래 있다. 건물 주고 싶어요. 그럼 지으면 돼.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차가 이래 가다가 우회전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 건물이 이 도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도로가, 한쪽 도로가, 이 도로가 가령 자 5m다. 자 이쪽은 6이다. 각도는 90도 미만이다. 자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을 먼저 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그러면 5m일 때 어떤가요? 4m 이상 6m 미만이죠. 그죠? 예. 오른쪽 6이죠. 6 뭡니까? 6m 이상 8m 미만이죠. 얼마? 3m. 저를 봐요. 뒤에서 여기에서 3m 후퇴 각각 한 다음에 요 정도 이거요. 요게 뭡니까? 건축선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도로의 너비에 따라 달라요. 너비가 크면 클수록 많이 후퇴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차가 쌩쌩 이렇게 가지. 이걸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죠? 많이 봤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차가 아싸 가오리 아싸 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은 도로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말 안 한다. 직각일 때는 그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일단은 뭡니까? 이것이 최대로니까 8m 미만일 때 적용. 그건 뭐예요? 120도 미만. 만약에 요게 만약에 120도다. 적용해 안 해? 깎아 안 깎아? 왜? 차가 잘 가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도가 안 될 때부터 깎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안 깎겠죠.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요 두 가지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건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로 너비는 최소 2m에서 얼마? 최대 4m까지 후퇴한다는 걸 알면 돼요. 이거를 최소 2m에서 최대 얼마까지? 4m까지 후퇴한다까지만. 8m 미만일 때 적용, 120도 미만일 때 적용이고 후퇴하는 것이 최소 2m에서 최대 4m까지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3번 지정건축선입니다. 이건 뭐냐? 저를 보세요. 현재 도로가 이래 있어요. 이래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대지가 있다 가정합시다. 이래 있어요. 현재 도로가 4m다. 물론 시험에는 뭐 4m, 5m, 4m 이상이면 다 똑같은 겁니다. 최소 4m라면 후퇴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근데 광명시장이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후퇴해! 얘기죠? 한다면은 얘가 바로 지정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짓는 거 이렇게. 왜냐? 여러분들 건축물을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건물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지으면요 아마 이길 겁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짓고 여기 뭐죠? 주차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하든 여기 이렇게 하는 거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후퇴해서 한다면은 여기다가 찾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최대 4m까지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4m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을 뒤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지을지언정 띄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 있어요. 그 전부 다 여기다 다 뒤에 져야 돼요. 똑같이. 건축물 앞에 지면 안 되죠. 다 똑같이 이렇게 짓는 겁니다. 넓게 보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줄 거예요. 나오죠?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줄 거세요. 지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끝에 어느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최대 얼마? 4m 이하까지입니다. 뭐 2, 3번 읽어주시고요. 자, 저를 봐요. 그럼 얘는요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죠. 얘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그 말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이 대지에 가로가 10이다, 세로가 10이다, 지정 건축선 시행됐다. 이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100에 100. 아시겠죠? 요거 딴 건 전부 다 빼지만 지정 건축선만큼은 포함이 된다는 것. 밑에 2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당연하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괜찮다. 지하상가. 아예 도로 밑에 있죠, 그죠? 2번 도로면으로부터 얼마까지? 4.5m 이하까지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된다.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자. 아시겠죠? 4.5m 초과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때는 4.5m 이하까지만 하는 겁니다. 넘깁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중인데 여기서는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여기가 어쩌다가 한 문제가 나오면 못 풀 문제가 나옵니다. 풀지 않는 얘기라서 여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대신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내가 좀 줄여가지고 몇 개만 주제는 줄여가지고 할게요. 악사리 그냥 괜히 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억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요거 앞에 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해야 됩니다. 1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자, 쌍거리 2번 보시면은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인데요.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줄거세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해라. 어떠한 건축물이냐 물어봐요. 첫 번째 2층 이상. 가로 안에 보니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원칙은 2층 이상.
2번 연면적은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2층 목구조 3층, 200 목구조 500. 3번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5번 경간 기둥 거리입니다. 경간 10m 이상. 5가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숫자 가지고 나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 13, 9, 10. 2는 2층이고 2는 200입니다. 아시겠죠? 2, 13, 9, 10. 다 같이 시작. 2, 13, 9, 10. 한 번 더 시작. 2, 13, 9, 10. 2층, 200. 높이 13, 처마 높이 9, 기둥 10m. 그죠? 2, 13, 9, 10 해놓고요. 그 다음에 6, 7, 8번 같은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특수구조고요. 특히 9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법률 개정되면서 추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그동안 나온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싼 걸 한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라. 하나만 1번 6층 이상 1번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하나 더 하면 5번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입니다. 마지막 줄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내진 능력을 공개해라.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380페이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은 거기 왼쪽 페이지 있죠. 2층 200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 내진 능력을 공개하라. 1번 지우세요. 2번도 지우세요.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개정. 1번 지우고 2번 지우세요. 쌍가루 5번에 박스 안에 그 1번과 2번이 왼쪽에 있는 1번과 2번으로 똑같이 했어. 똑같이.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층하고 200 목구조 3층 500 요걸로 똑같이 개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내진 능력을 공개하라. 1번 2층 목구조 3층 2번 지우고 연면적 200 목구조 500 요까지. 다만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만 똑같이 하면 돼요. 지난주에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여기까지만 봐주시고 나머지는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맞추고 다음 주 할게요. 하나만. 시끄러워요. 391페이지 펴보세요. 중간에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아예 할 만한 것만 내가 정리해 놓을게요. 내가요. 5장에 1절 하지 말고 1절을 하지 말고 나중에 국토법이 정리가 되면 얘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때 하라고요. 제2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입니다. 배웠던 것 정리하는 겁니다.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죠? 줄 거세요. 파란 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에요. 마지막 줄. 다만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건폐율이 우리 어디서 배웠죠? 국토법에서 5, 6, 6, 5, 7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건폐율 그대로 적용받는데 건축법에 와서 때로는 완화, 동그라미, 때로는 강화하거나 완화, 즉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요. 강화는 되는데 완화 안 된다 한다든가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완화도 되고 강화되고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의 비율이죠. 줄거세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고요. 똑같이 마지막 줄
국토법상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완화하거나 강화까지만. 3번 대지의 분할 제한. 요거 했었죠, 그죠? 대지 분할 제한. 일단 줄 거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줄 거 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해놓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기준 면적을 물어봐요.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래서 요거요.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주거하고 기타. 자, 기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기타는 도시 외나 또는 미지정 지역입니다.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한 번 더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쌍가리 2번. 대지 분할 제한 기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줄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축물이 있겠죠.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반드시 밑에 있는 6개의 법률은 반드시 뭡니까?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그 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일조 등 높이입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 자, 봐요. 그림으로. 그림만 알면 돼요. 맨날 그림이 왜 이렇게 똑같으냐, 그죠? 그림. 도로. 해놓고, 여기 있는 번호와 관계없이, 1번. 이게 뭘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예요. 뭡니까? 반드시 2m 이상 대지에 접하라. 그 얘기예요. 2번. 얘는 뭐죠? 대지 안에 공지. 자, 3번은 뭘까요?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은 높이. 1조. 높이하고 1조를 위한 높이니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그림으로 알고, 그리고요, 그림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보면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까먹어도 그 건물과 대지와 전혀 관계없는 나온다니까요. 요거 알고 있어도.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4번은 뭐 아예 안 할 겁니다. 시험에 거론된 적도 없고 아예 안 볼 것이고. 자, 다음 주에 395 넘겨봐요. 395에 3절 면적 높이 청수하고 끝나는 대로 주택법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그냥 놓치고 가지 않고 좀 하고 끝낸 다음에 주택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예, 고생하셨고요. 저는 빨리 치료받아가지고 빨리 옛날 목소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